내가 이거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말고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거의 대부분 투웨이 도어라는 거예요.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15분 정도 28년 동안 13개의 회사를 한국과 미국에서 다니면서 배웠던 교훈을 젊은 날에 저에게 한다는 느낌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한국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요. 삼성전자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입사 동기로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2000년에 미국으로 넘어왔습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12개의 회사를 지금까지 다녔는데요. 돌이켜보면 그 처음 한 13년 정도는 탐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다양한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배웠고 어떤 도메인이 나한테 더 맞는가 그런 좀 교훈들을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리어의 후반기에는 내가 어디에 더 맞는지 전반기에서 찾은 거를 바탕으로 그 활용을 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익스플로어 앤 익스플로이트고 이게 흔히 추천 엔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런 그 익스플로어 단계 탐험을 할 때, 탐색을 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좋으냐. 이제 첫 번째는 그 후회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뭔가 내가 열정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맞는 사람인지 찾은 다음에 커리어의 후반기에는 그 앞단에서 탐색을 해서 무엇을 내가 잘하는지 찾았을 테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형태로 그 리워드 맥시마이제이션을 하시고 또 이제부터는 뭔가 나의 열정만 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공헌을 사회에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내 커리어가 발전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요즘처럼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업앤다운이 심할 수밖에 없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지금 여기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제가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굉장히 업앤다운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야후를 7년 다녔는데 이때 연봉이 올라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망해가면서 사실상 제가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컴포트 존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고요. 이때 어쩌면은 그 뭔가를 버린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새로운 기회, 어떤 새로운 학습을 교환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2012년에 결국은 11개월 정도 쉬었었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됐었고 가족들과 같이 한국 여행도 가고 좀 마음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부터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를 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커리어의 후반기서부터는 조금 더 작은 회사 중심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유데미라는 회사를 4년 정도 다녔고요. 다양한 회사들과 컨설팅, 어드바이저 역할 그리고 엔젤 투자를 했는데 이때도 역시 또 어느 시점에는 또 컴포트 존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깨달은 거는 이 업앤다운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한 2016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멘토링 관계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멘토링 행사에 가면은 항상 나오는 질문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즘 무엇이 뜨나요? 이제 대부분 개발자를 대상으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이 뜨는지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들어오는 질문은 미래를 대비하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들이 있고요.
이 두 개의 질문은 어디를 가건 나오는 질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조금은 커리어가 더 개발이 된 시니어들한테 나오는 질문인데 커리어가 고착된 것 같고 재미가 없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그 세 개의 질문을 관통하는 그런 감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불안감이에요. 뭔가 커리어가 불안하고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 무엇이 뜨는지 알아내서 그거를 공부를 하겠다. 이제 선행학습으로 해결을 하겠다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내 커리어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이런 형태로 그 나의 커리어의 전문성, 안정성이 쌓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비슷한 경로를 앞서 따라가 봤기 때문이죠. 요즘처럼 커리어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더 이상 커리어 레더라는 말, 커리어라는 게 한 발 한 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커리어 레더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거보다는 커리어는 정글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평생 직장에 있던 세상에서 가능했던 말은 커리어 레더, 커리어는 사다리다 라는 말이지만 요즘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커리어를 길게 보라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시작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커리어는 여정이고 어디서 마무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익스플로어 앤 익스플로이트를 꼭 생각해 보세요. 커리어를 길게 보시고 대략 한 40 중반까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탐색을 많이 해보시고 그 앞단에서 찾은 거를 가지고 커리어 후반기에는 활용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여정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어디서 시작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빨리 시작해서 돈 벌고 학습하고 성장한 다음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모든 거를 공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키는 것이 좋으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Higher Character, Train Skill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인성이 된 사람을 뽑아서 기술을 가르쳐라. 그게 인성이 안 돼 있지만 기술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같이 일하기 편한 사람, 팀플레이한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내에서 평판이 좋기 때문에 나이가 들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커리어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고 기죽지 말고 그 사람들을 나의 역할 모델로 생각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하실 때 내가 이거를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것 같아? 혹은 이 일은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 식으로 너무 빨리 단정 짓지 말고 이제 다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커리어를 길게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도해 보시고 일관되게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한 방에 끝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선행학습을 충분히 하면은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겠지. 하지만 한 회사만 다니고 우리 커리어가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또 다 연관된 얘기인데 뭔가 너무 기술지향적인 사람이 되지 마시고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뜨는 기술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거를 공부해서 결과를 내고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얻고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고 몰두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내는 경험, 결과 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셔야 돼요. 꼭 큰 회사라고 해서 질문을 잘하고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아니죠. 자, 첫 번째는 질문을 잘하는 거고, 질문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가는 거고요. 그거를 통해서 결국 그게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내가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떻게 끝났을 때 성공이고 어떻게 끝나면 실패인지 파악을 해서 그 내 매니저 혹은 나에게 일을 준 사람과 같은 그 방향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거를 통해서 뭔가 일을 우선순위를 따져서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그 나오는 결과의 품질이 훨씬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은 문제정의 능력인 거죠. 자, 요약을 하면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되려면은 문제정의 능력이 중요하고요. 문제정의 능력의 시작은 의사소통 능력이고 의사소통의 시작은 질문을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회사가 질문을 잘하고 사람들과 조화롭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 회사를 다녀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회사, 나한테 맞는 도메인 그런 거를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또 이렇게 커리어를 하다가 시작을 하셔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기회는 조금 더 안전해 보일 거고 어떤 기회는 굉장히 익사이팅한데 불안해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원웨이 도어, 투웨이 도어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웨이 도어는 말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면 끝인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는 거고요. 투웨이 도어는 문을 열고 나갔다가 생각하고 다르네.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인생에서 내리는 많은 결정들은 그 순간에 생각해 보면은 원웨이 도어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회사를 갔다가 이 회사가 잘 안 되면은 내 커리어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다 오래 살고 앞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망했다고 해서 내가 망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지금 회사로 돌아오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고 회사를 그만둘 때 퇴사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퇴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거의 대부분 투웨이 도어라는 거예요.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그냥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살게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길게 보고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발전시키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자신감 어떻게 갖느냐? 몰두하는 경험, 성취하는 경험 해보는 거고요. 그 시작은 일단은 계획을 작게 만들고 성취를 하고 그 내가 하려는 일의 크기를 키워서 반복을 계속 해보는 거죠. 결국 그 결과지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신감을 더 쉽게 쌓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내가 뭔가 부족하고 뭔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본인을 사랑해야지만 좋은 커리어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자,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